참신한 인물이 답이다. 여야 모두 총선 인물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이 되고자 새로운 도전을 한 분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개해드리자면 여러 이력이 있으신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주로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등 여러 일을 하셨는데요. 5년간 가장 좀 보람 있었던 그 기간, 일, 직책 어떤 거였을까요? 예, 5년을 만근했습니다. 만근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3년, 그리고 네. 안보실에서 1년, 시민사회수석실에서 1년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안보실에 있으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일을 좀 했었고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있으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 때 역할을 했습니다. 안보실에서 시민사회수석실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민정수석실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적폐청산 작업,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작업,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저희 가장 마음 아픈 그런 기억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 개혁, 민정비서관 지내면서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텐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어떤 아쉬움이 좀 있으십니까?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아시다시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권력기관들, 힘 있는 관료 집단들을 통제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이 견제하고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힘이 분산돼서 독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필연적으로 국가 운영에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기구들의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측면에서 보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에는 법과 제도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손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 시행령으로 그리고 인사제도의 왜곡을 통해서 이 저희들이 만들어놨던 개혁 작업들이 많이 후퇴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민정수석실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인수위 시절부터 폐지를 했는데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민정 기능이 막강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수석실이 힘 있는 기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원력기관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일을 하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담을 갖고 만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 소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그리고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핵심은 선출된 권력이 훈련된 관료 집단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대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 이것을 관철시키는 일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 있는 권력기관들에 대한 인사 검증과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 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저희의 주 임무였고 그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정수석실 없앤 것은 본인이 검찰 출신의 관료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힘 있는 권력기관들을 전부 다 수직 계열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제는 통제받지 않고 그분들이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 운영에 주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